민원연 종편 뗐지? 아니 헤어스도 그렇고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요즘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좀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께 제공을 해서 되도록이면 국정감사에서 언론 문제가 많이 이제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떼치 프로젝트 봅시다. 지금 KBS가 너무 상황이 심각해요. 물론 이게 뭐 무슨 사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아침마당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네. 이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소장이 강제 하차를 지금 통보를 받았어요. 강제 하차.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고급 정보 열전이라는 프로그램 코너였대요. 네. 아침마당 안에. 근데 그 코너의 규칙이 전문가 패널 5명이 각자의 분야별 고급 정보를 10분씩 설명하고 그다음에 3회마다 시청자 투표와 퀴즈를 해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패널은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퇴출되는 교체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런 서바이벌 방식으로 예, 진행을 하는데 선 소장이 마지막 방송일에 3위를 했기 때문에 탈락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탈락이 되지 않았는데 규칙과 다르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당신은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통보를 받은 혹시 거예요. KBS가 규칙과 규정과 상관없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일단 왜 이유가 뭐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 방송에서 아파트 분양 받을까 말까라는 이제 질문을 자기가 선 소장이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분양의 과열 양상을 지적을 한 거예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네네,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지금 하차가 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KBS 아침마당의 제작진의 공식 입장이 이겁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KBS의 공식 의견이냐는 시청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열심히 토론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중도 하차 결정을 내렸다. 아무런 외압도 없었다. 우리 제작진만의 의견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말 저게 이유면 선대주 소장의 입으로 네. 이것은 KBS의 입장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말하게 하면 되죠. 선대인 소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당연히 구체적인 출처도 밝힐 수 없는 일부의 의견을 근거로 프로그램 자체 규칙까지 어기면서 출연이 결정돼 있는 사람의 출연을 막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따졌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시청자라는 사람이 정체가 없다는 거예요. 잘라면 자기들이 써야지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정도의 무리수를 두려면. 그런데 그런 양,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찾았지만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한두 건 가지고 저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아주 비중 있는, 역량 있는 분이 의견을 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선 소장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은 밝히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지금 내놨어요. 불이익은 다 당해줘 잘렸는데 뭘 더 이상.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KBS 본부,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미 KBS에는 윤도현, 김재동,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김미화 등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정관용 씨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재인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제 그만하자 부끄럽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KBS 노조 내부에서. 네, 노조에서 네. 그다음에 한국 PD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써서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시청자가 누군지 정당하게 밝혀라. 아니 청와대도 시청자죠. 그걸 밝히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연도 이제 하나 논평을 냈는데 저희는 KBS 감사가 이 사안을 감사해라. 그리고 KBS 이사회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안건을 다뤄라.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이번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감사 때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질의를 해라. 한 패널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보수 정권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네네. 패널이 잘려나가는 한 사례 그렇죠. 보여지니까 이 사안을 이제 진상규명을 하라 이런 거잖아요. 예.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KBS 내에서 별것도 아닌 사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선대인 소장은 이런 일을 입 다물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불거진 거지만 그렇죠. 예. 사례는 많다. 예, 그래서 해설위원이 해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이 말했다고 해서 해설위원이 부당인사 조치가 되거나 또는 이정현 녹취록 많이 아시죠? 근데 이정현 녹취록이 보도가 안 됐어요, KBS에서.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을 또 부당인사 조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드 보도 지침이라는 게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부정적인 것을 다루지 말아라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부 사례가 징계들을? 예, 내부 네. 징계죠. 인천 상륙작전. 예. 그리고 최근에 가장 웃겼던 거는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네. 그 영화를 홍보하는 홍보성 기사를 쓰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을 감봉 2개월에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이상 KBS는 국민이 진짜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정권에 장악돼서 있을 수 없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괜히 문제제기했다 다음 방송기회나 그렇지. 그게 노출기회도 날려버리고. 아까 이 불이익이 KBS에만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밑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종편이 아무리 폐악을 부려도 공영방송이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지금 정말 완벽하게 정부의 그 완전히 수중에 들어가 있어서 전혀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많이 공감을 갖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종편 그렇죠. 떼지. 5차 핵실험 보도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 북진해야 된다. 핵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반도 전쟁을 막 오락으로 이야기해요. 계속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거나 선제 타격을 하자. 핵무장을 하자. 그때 때렸어야 된다. 예, 핵 잠수함을 들여놓자. 뭐 이런 얘기들 북진 그리고 쉽게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드 하나 더 배치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종편에서는 전쟁이 났어 이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이 모든 것은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문이다. 맞아요. 예.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저는 뭐 10년 전부터 있었던 뭐 100년 전 아니야 100년 아니고 50년 전부터 있어야 되는 올 수도 있다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그 상수라는 얘기는 온다는 얘기죠. 올 것이다라고 20킬로톤짜리를 용산 삼각지 상공 500m 상공에서 터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가요? 20킬로톤을 네. 용산 상공에서 터뜨리면 예, 용산에 이제 국방부와 예. 한미연합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터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그 사람 찾기 살잖아요. 예, 국방부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2만 명이 터지는 순간 소멸했습니다. 32만 명이요? 32만 명이. 그러면 용산에 있는 좀 지명을 그대로 밝히면 신용산역에 지금 아이파크 뭐 엄청난 그 백화점도 있고 오피스텔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예. 소멸했습니다. 소멸. 그리고 숭례문까지는 대파였어요, 대파. 예. 대파라는 것은 뭐냐, 뼈대만 남는 게 대파예요. 예. 숭례문까지. 그리고 3일 내에 60만 명이 죽는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강북, 강남에 각각 500만 명씩 살아요. 80킬로톤이면 강북 하나, 강남 하나 정도는 다 날릴 수 그냥 있는 쑥대밭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쑥대밭이 아니고 예. 그냥 소멸. 네.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독립변수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럼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전쟁하면 됩니다.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니라 지금 훨씬 큰 위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감각이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전쟁을 결심할 시기인데 그때는 전쟁 나는 줄 알고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투표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북핵 개발이 뭐 완전히 완성된 게 있으니까 선제 공격해서 핵심 레짐 체인지 시키든지 핵심 핵시설을 못 쓰게 뭐 하든지 선제 공격,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세 분. 홍현익 박사만 손 안 들었습니다. 자, 국내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한 거 의미가 있어요.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 선제 타격에다가 대량 응징 보복. 당장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여차하면은 평양을 날려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해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저는 사드도 추가 배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배치해야죠. 네, 지금 수도권에 사드가 빠졌어요. 뭐 성주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죠? 뭐 우리가- 사드 배치 반대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핵무장을 해도 저쪽에서 먼저 쏘면 한 방 맞아야 되고 네. 사드를 해도 한 방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사드 추가 배치하고 그리고 핵 잠수함 이거 1조 5천억씩 든다는데 핵 잠수함도 도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미국한테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10년 동안의 햇볕 정책, 그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좋게 얘기하면 북한한테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나 지금 팩트로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하고 노무현 정부 때 하고 그때 핵 개발이 계속 진전되다가 네네. 노무현 정부 때는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여하튼 핵 문제를 계속 개발해 왔는데 그 개발하는데 정말 자양분을 제공한 돈이 없으면 핵 개발을 못 합니다. 예. 돈을 누가 제일 많이 줬죠, 북한에? 김대중 정부 때 제일 많이 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제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예. 예, 아까 제가 그 쭉 올라가는 영상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분은 저희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모니터 기간이 9월 9일에서 9월 13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31개 프로그램에서 6번을 이 핵무장론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전술 핵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4번. 하고 그다음에 이정은, 아까 나왔던 이정은, 윤영걸, 그리고 양욱이라는 분이 3번을 방송에 나와서 전부 다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뭐 이런 것들 주장하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조갑재 씨가 가장 세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조갑재 씨는 선제 공격해야 된다라고 계속 국방부의 태도나 저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서글퍼요. 왜냐하면 북한은 정말로 핵을 개발해서 핵을 가져버렸어요. 그렇죠? 핵 실질적인 보유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근데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입을 떠드는 거예요, 막. 응?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선제 공격, 어떻게 핵을 가지고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합니까? 우리는 작전권도 없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떠들어봐야 실제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발사를 못해, 이따 하더라도. 근데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공연부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지금. 의미 없는 네. 얘기들이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저런 자기들이 보수적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아, 오늘 한잔 하셔야겠군요. 정 의원님이 보셨을 때도 그 여성 특유의 두 사람의 기싸움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다 저렇진 않아요. 대통령께서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사드의 필요성이라든지 북핵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설파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추미애 대표는 이제 그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마치도 그 여고생들 중에 짱들이 신경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건 솔직히 사실 아닙니까? 특히 그 남성 중심적인 인사들에게 저게 바로 여자들의 한계야라는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연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장면을 보고 저러는 거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둘이 만난 그 장면을 가지고 저러는 건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저런 평가를 한 거예요? 둘이 약간의 신경전을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러면서 신경전을 보인 것에 대해서 여고생들의 짱들끼리 만나서 기싸움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다른 당대표들과는 달리 좀 이렇게 뭐 할 말 사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예. 아, 대통령한테 대드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예, 저는 저게 그냥 오로지 다 여고생 짱 이 말이 다 추미애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잠룡들이 많잖아요. 예. 세보니까 9이에요. 어허, 구룡. 아, 현재 국내 콜레라 환자 수보다 많다. 어허.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이. 콜레라 환자보다 환자의 많다. 3배의 팩트네요. 대통령병이 지금 예. 번지고 있다.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다. 거의 구룡파 같습니다. 예. 야권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저렇게 비꼬는 겁니다. 지난주 한 2주 전에 만든 것들 동영상 유튜브나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매주 두세 개씩은 계속 여기 나오지 않는 주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 종편 떼찌라는 이름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서 종편 떼찌 치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제보도 전화로 바로바로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바로 판단해서 재밌으면
그냥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안 기다리고 그날 바로 만들어서 짤방처럼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공장이네요, 이제.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